예,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. 오늘은 월간 조응천 편입니다.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네,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죠. 오늘로 취임 6개월 맞았습니다. 그거밖에 안 됐어요? 그거밖에 안 됐어요. 아니 더 한참 된 것 같으세요, 느낌이? 예, 뭐 한 2년 된 것 같아요. 2년. 워낙 일들이 좀 많았어요. 많기는 진짜. 6개월 맞이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에서 실시가 됐는데 TV 3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각각 실시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유튜브와 레인보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. 국정수행평가,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20%대 후반에서부터 30%대 초반까지 이렇게 네. 두루두루 나왔어요. 그러니까 30%대 언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동안의 국정운영, 조홍천 의원 눈에 비친 국정운영 한마디로 총평해 주신다면? 불통, 오기. 두음절이에요. 불통 또는 오기? 예. 왜 그렇게 보십니까? 뭐 국민이 뭐라고 하건 언론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시는 그런 6개월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근데 그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정수행 지지율이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일단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각자 문자들 좀 보내주시고요.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대통령이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는데 그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. 이게 이제 어제 밤에 문자로 통보가 됐다 그래요.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니까 MBC가 지난 뉴욕 방문 때 자막 조작, 우방 국가의 갈등 조장 시도, 그다음에 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. 이건 아마 PD 수첩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.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.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예요.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. 예, 깜짝 놀랐습니다. 굉장히 이례적이죠. 네,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갑자기 그 신라 경문왕 예. 그 임금님귀는 당나귀기다라고 예. 해서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예. 화들짝 놀라서 이제 대나무를 다 잘라버렸죠. 그리고 이 산수유를 심었답니다.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. 예. 그랬더니 버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임금님귀는 길다 이렇게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. 그 자꾸 숨기려고 들고 또 뭐 왜곡하려고 든다고 해서 이게 감춰지는 게 아닌데 그 5천만 국민이 다 들었던 이 XX 그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? 이 XX도 네.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. 처음엔 기억이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국회에서 저번에 시정연설하러 오실 때 그 부분은 사과해라라고 했을 때 아니 난 그 얘기 안 했는데 뭘 사과하냐라고 끝까지 사과를 안 했죠. MBC가 모르겠습니다. 저 뭐 보도 행태가 뭐 상당히 아프고 또 기분 나쁠지 몰라도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또 그 공기로서 사회 공기로서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지 마. 이건 뭐 좀 조금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그 후유증이 있어요. 요즘 후유증? 예. 어떤 거요? 미국 중간 선거 때문에 예.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고 그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. 네네. 바이든 대통령 나올 때마다 멘트가 나올 때마다 날리면 대통령이라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. 그 후유증이 지금 심합니다. 지금 미국 뉴스 저희도 일부에서 많이 했는데 미국 뉴스 나올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 할 때마다 날리면 대통령. 조 의원님께는 또 그렇게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하시. 그러니까 이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냐 마냐의 판단이 결국 또 국민들이 잊고 있던 그 이슈를
그때 그 사건을 또 꺼낸다는 의미에서 정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온당치 않죠. 보시죠. 예, 온당치 않죠. 그때 방송사 앞에 여당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피켓 들고 뭐 어,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도 과연 그게 뭐 언론 자유에 부합되는 일이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렇게 또 비행기 타지 마. 너랑 안 놀아. 너 안 끼워줘. 너한테는 사탕 안 줘. 좀 치기 어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이제 이례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진 것은 뭐냐면 김정은의 선물 풍산깨를 둘러싼 감론을박입니다.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 보기엔 좀 이례적이에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장문의 SNS를 직접 써서 올렸습니다.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. 굉장히 장문입니다. 굉장히 길어요. 1, 2, 3, 4 해서 이제 기승전결 다 있는 SNS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리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 결론 부분만 제가 좀 읽어보면 이제 그만들 합시다.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.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의 시행령을 잘 정비해 두기 바랍니다.로 이제 맺는 SNS를 올렸는데요. 상당히 서운함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느낌이에요. 제 SNS 읽어보면. 예. 근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국가 소유물을 키울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법제처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법제처가 마지막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거다.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법제처에선 지금 계속 추가 검토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반납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좀 황당하다는 뭐 취지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또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이 참사 시국에 이 논란이 뭔가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? 우선 취임 이후에 전현직 대통령 간에 혹은 그 참모들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반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지금 법제처에서 계속 검토 중이고 이런 점이 조금 걸려가지고 요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.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라고 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? 소통 부재 일단 소통 부재의 단면이다. 예. 뭐 풍산개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그 지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고요. 국가 소유물. 예. 그렇다면은 그걸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전직이 되신 분이 키운다면은 그 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 반출을 했다고 뭐 수사한다 그러고 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.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동해 사건, 서해 사건 예. 같은 걸 봤을 때 예.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들 정권 바뀌고 나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냥 팩트를 뒤집는구나. 또 그때는 이거 시행령 고쳐드릴 테니까 뭐 데려가 키우시라고. 데려가지고 정말 정도 주고 잘 키우시라고 해놓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불법으로 반출한 거다라고 충분히 할 사람들이다. 아이 설마 개를 놓고 그렇게 할 거라 아니 그거 아니면 할 수 아니 할 거라는 상상이 문재인 가능한가? 대통령님 SNS 글에는 그런 생각, 그런 우려, 그런 서운함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나중에 이걸로 또 불법이라고 뭐를 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냐? 걸면 걸린다는 거죠. 지금까지 했던 걸로 보면 걸면 걸린다. 걸면 걸린다.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.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시행령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예요. 사료값이 그러니까 아까워서 지금 파양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떻게 동물을 키우던 동물을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? 이것은 너무 또 이게 인간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꽤 나왔거든요. 국민의힘 쪽에서. 정말 그것도 진짜 치졸한 그 대응이고요. 그 제일 치사하지 않습니까? 딴 것도 아니고 사료값 가지고 그거 내가 내 돈 내고 못 되겠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사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게 그 얼마나 참 치졸합니까? 그거보다는 저는
이 뉴스 딱 보자마자 저는 동해 사건, 서해 사건을 생각했습니다. 동해 사건, 서해 사건처럼 갈까봐 그런 아니 거. 뭐 그러면 갈까봐가 아니고 예.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다. 갈 수도 있다. 예.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걸 생각한 거고, 그러면은 이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왜 더 적극적으로 좀 시행령을 빨리 바꿔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그냥 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? 아니면 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? 행간이 있다고 보세요? 우선순위에서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? 지금 현 정부로서는. 네. 그랬을 것이다. 알겠습니다. 월간 조홍천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른 이야기로 좀 가보죠. 어제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.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. 그 전날은 김용 부원장,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또 있었고요. 좀 이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민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요 이슈 하나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제 수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또 본격화됐다는 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우선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어제 3군데 정도 한 것 같은데.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국회 본관에 위치한 그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사무실에 네.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의장께서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압수수색보다는 임의 수사를 좀 해달라. 이미 제출. 예.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어떻게 뭐 잘 협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타난 결과로는 영장 집행이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압수문을 가지고 간 게 뭐 파지한 거,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한 로그 기록 이런 하나만한 것들만 가지고 갔다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. 민주당에서. 그러니까 참 이것도 역시 좀 창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여기가 저 정진상 실장이 주된 사무실 인지 여부를 파악을 했어야 되거든요.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. 혹은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명패가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. 조금 유감스럽습니다. 일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지난 김용 부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 망신주기용, 뭐 보여주기용 쇼 아니냐 이런 입장에 명분 쌓기용이 되겠죠. 민주당도 생각하고 조홍천 의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요. 저기 뭐 정치 자금이나 대선 자금 예.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의도 특히 정당 사무실, 국회 사무실 뭐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거죠. 네.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? 네. 아니 조홍천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좀 보는 눈이 또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정치 자금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그런 압수수색 장면 그림이 필요하다. 예, 그림이 필요하죠. 예. 실제 뭐 그럴 나오는 건 수밖에 없더라도요. 그래요. 자 이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이고 김용 부원장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 공소장 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을 김용, 정진상, 유동규 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보장했다.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고요. 다만 그 금액이 모두 건너가지 않았다. 절반 주겠다고 해고는 안 줘가지고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고 남욱에게서만 8억 원대를 수수했다.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20년 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후에 이 측근 3인방이 경성 캠프 구성에 착수를 해서 그때부터 뭐 조직을 꾸리고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꾸리기 시작해서 그 맥락상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요구했다.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대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이제 공소장 그다음 뭐 그런 검찰이 작성한 문서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는 건데요. 이 법률 문서가 다른 거하고는 다른 게 과연 그러면 이게 증거로 백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소유지가 되냐 마냐로 귀결이 되죠. 보기에는
유동규, 남욱 이 두 분은 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. 또 그 428억인가 28억 원. 이게 전액이 건너갔으면 음. 어떻게든 그 돈이란 거는 흔적이 음. 남고 구린내가 남기 때문에 아. 그 물증이 이제 명확하게 있겠죠. 예, 근데 그 예. 8억을 제한 나머지는 음. 약속만 하고 건너가지는 않았다. 음. 그렇다면 줄게라고 뭘 각서를 쓰거나 약정서를 쓰거나 한 문서가 있다면 또 이게 물증이 돼요. 물증이 돼요. 예. 근데 이거는 성격상 그런 거 쓸만한 성격의 돈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과연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건지. 그런 거를 이제 잡아낼 수 있을까, 찾아낼 수 네, 있을까가 네. 중요하다는 그게 중요하고요. 말씀이시고요. 그러면 그 앞뒤를 전후해서 예. 그 관계자들끼리 문자 메시지, 예. 카톡 뭐 이런 걸로 아. 뭐 왜 안 줘,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대화 내용. 안 줘, 뭐 못 줘, 뭐 이런 게 또 있는지. 뭐 그런 게 나온다면 또 음. 그 굉장히 그건 공소유지에 아. 든든한 백업이 되겠죠. 하나 또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예. 그동안에 뭐 입을 다물었던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. 맞아요. 22일 날 뭐 구속 기간 만기가 된다. 뭐 그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그런 기사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김만배의 입, 네. 유동규의 입, 남욱의 입보다 김만배의 입이 상당히 이번 네. 수사에서 중요한 열쇠다. 예, 그 더 윗단 혹은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. 그 일당들 중에 네, 윗단계라고 보세요. 만약에 뭔가 있었다면. 예. 지금 해설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그 428억 원이 건너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줄게 말게 뭐 요것만 있었던 것으로도 이게 어떤 혐의 약속으로 만으로도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죠.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공소장에 적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물증이 나오면 그거 다 적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? 증거 자체가 예. 공소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다만 서로 이제 나눈 대화 중에 이 공소 사실의 기재상 꼭 흐름상 필요한 거는 그 대화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증거는 따로 이제 법정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이 공소 사실과 이 부합하는구나. 이건 좀 다른데 혹은 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네.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재판 때. 네네. 공소장에 적진 않아요. 예. 우리가 이런 거 발견했습니다.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적는 게 그건 아니에요. 안 들어갑니다. 네. 그건 법정에서.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소장 보면서 팔아 물증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거기에 안 내놓은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 막 얘기가 있길래 저는 어떤 게 사실인가 궁금했는데 그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 말 중에는 일부 들어갈 수가 있죠. 알겠습니다. 네. 이태원 참사 이슈로 가보겠습니다. 어제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. 본회의 처리는 이제 24일 목표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좀 같이 해달라 설득을 계속 해보겠다는 거거든요.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? 저 지금 여당은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아요. 예. 네. 그러면서 지금 특수본 수사하고 있는데 뭔 국조를 하냐. 예, 경찰 수사 좀 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더군요. 뭐 특수본 수사가 과연 뭐 믿었냐 믿었지 못하냐는 건 뭐 변론으로 하고 수사와 국정조사의 용도 차이가 있습니다. 용도요? 예. 수사란 거는 결국은 기소, 공소유지, 유죄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이고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좁고 깊게. 좁고 깊게 수사는.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
뭐 업무상 과실치사상, 직무유기, 직권남용, 네.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정말 이건 유죄를 받아내기 힘든 굉장히 힘든 죄명들입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수사가. 예.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고의 혹은 뭐 엄청난 과실 또 그 과실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진 데 대한 인과관계 예. 뭐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. 굉장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예, 좁고 예. 깊게 볼 그럴 것 수밖에 같네요. 없어요. 예. 그리고 기소 안 할 거를 막 들여다보고 하면은 옛날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검찰은 흥신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예,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느냐, 뭐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시겠지만 이 국무총리, 뭐 행안부 장관, 경찰청장, 서울청장, 용산구청장 뭐 이런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책임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. 그 역할이란 거는 사전에 대비하고 터졌을 때 추후 조치, 즉시 조치 제대로 했느냐. 이거를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건데. 그러니까 유무죄만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각자의 역할은 뭐였고 얼마나 대처했고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신단 그렇죠.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책임에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고 예. 그 법적 책임뿐만 아니고요. 예. 법적 책임이란 거는 모든 책임의 제일 끝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그렇죠. 정무적 말씀이신데 책임. 저는 전망 하나 여쭐게요. 국민의힘이 결국 참석을 할 것 같습니까? 끝내 참석 안 할 것 같습니까? 들어오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왜요? 왜냐하면요. 지금 저 국민들께서 예. 이 생태 같은 156분이 지금 돌아가셨고 네. 거의 200분에 가까운 분이 아직도 저 네. 부상하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특수본이 수사해서 이 사람은 뭘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처벌하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. 알겠다 잘 됐다. 자, 30초 남았습니다. 하나만 여쭐게요. 그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모든 것은 유족의 뜻, 유족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.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모두 오픈하자. 절대로 안 된다. 이거는 관외자의 얘기다. 정치인들은 빠져라. 유족이 결정하게 해라 그 말씀이세요? 다만 민주당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? 라고 제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2019년도에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있습니다.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일면에 네. 전면에 네.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고 1200명의 산재 사망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땡땡땡으로 돼 있거나 김땡땡으로 돼 있어요. 원하지 않는 분들. 네. 네. 그러니까 실명이 한 분도 없습니다. 네네. 네. 네네네. 네.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그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 10만 명 중에 1000명의 명단을 일면에 깔았습니다. 네.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거기는 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다 원해서. 유족들의 알겠습니다. 의사에 따라 가지고 한 겁니다. 여기까지 살펴보죠. 월간 조홍천 편이었습니다. 조홍천 의원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